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는데 2년 후에 시어머님이 그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30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무래도 큰아들이다 보니까 시댁일이 아무래도 더 많죠. 그렇죠.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어머님 보고 그거 하면서 일도 하고 뭐 1인 3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으니까 모르고 열심히 진짜 했는데 어느 시간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저한테 이런 게 와서 간혹 우리 아들 부를 때도 작은 애를 불러야 되는데 큰 애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남동생 이름을 부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진짜 뭐 스트레스나 어떤 뭐 과로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 같고 네.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뭐 인지 기능이 떨어지셨을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이나경님은 어떠세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학원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버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3년 전에 학원을 그만두고 나니까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는 게 그때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심각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냉장고에서 휴대폰을 찾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요? 냉장고에 기억 못하다가 네. 이건 좀 처음 들어본다.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에 물건 이렇게 넣다가 핸드폰 같이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전화를 해도 이제 소리 안 들리니까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그래서 그래서 거의 그냥 포기하다가 냉장고 문 다시 열었다가 알았거든요. 저는 아들에게 자동차도 뺏겼어요. 자동차요? 네, 자꾸 그 차키를 갖다 아무데나 둬가지고 예전에는 차 안에다 두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전화해서 몇 번이나 열어줬고 아무래도 운전하다가 뭐 큰일 날 뻔도 한 적 있고 아들이 불안한지 자동차를 가져가 버렸어요. 이렇게 깜빡깜빡 해가지고 치매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총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고 단계예요. 이 경고 단계가 되면은 이제 막 가슴이 뛰고 막 답답하고 어지럽고 손발이 떨리고 숨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아니 그런 증상들이 평소 화났을 때 느끼는 건데 맞다. 그게 스트레스의 경고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화가 난다는 게 사실 대표적인 스트레스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에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게 원래는 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니까 싸우든지 도망치든지 하면서 좀 쉬어라. 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저항을 하세요. 예, 이 두 번째 단계가 저항 단계인데 오히려 이걸 막 별거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한다든지 막 더 이걸 싸워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렇게 좀 느끼면 뭐 각자 좀 푸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저는 자동차를 제가 좋아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남편 몰래 친구들이랑 몰래 어디 멀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좋지. 그냥 어쩌다 한번 그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키 뺏기셔서 어떡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꾸 뭘 두고 다닌다고 자동차 뺏어가지고 지금 좀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쌓이겠네. 큰일 네. 났네요. 저는 믹스커피를 많이 믹스커피요? 믹스커피를 엄청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믹스커피를 마셨는데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믹스커피를요? 하루에 뭐, 많이 먹으면 얼마나 마시는 한참 학원에서 일할 때는 하루에 6잔에서 8잔 뭐 그렇게 그냥 거의 그렇게 많이 마셔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신경을 쓰는데도 그래도 자꾸 땡겨요. 그렇죠. 한 번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방법들이 전 운동도 그렇고 뭐 드라이브도 그렇고 술도 때때로는 한 잔씩 하면서 풀 수가 있는데 너무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면 그때 좀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 원인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라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노력을 해도
이제 탈진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탈진. 네, 이 스트레스 단계의 마지막이 바로 이 탈진인데요. 탈진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기력해지게 되는데 예, 이게 우리 뇌뿐만 아니라 심장도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와, 심장이랑 이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네. 네. 심박수가 이 변동되는 정도를 심박 변이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빨리 뛰고, 네. 편안히 쉴 때는 이제 이게 천천히 뛰겠죠. 천천히. 이런 이제 심박 변이도가 큰데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심장이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처를 하다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제 늘어났다 돌아왔다 하다가 너무 이게 되니까 이제 완전 퍼져버리는 네, 그런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예,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심한 절망감이나 우울감 이런 걸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인지장애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가요? 예, 인지 기능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언어 기능, 뭐 판단력, 예, 집중력, 기억력, 뭐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초기에 많은 불편감을 느끼는 그 인지 기능 저하가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경도인지 장애, 네, 그리고 치매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겠죠. 연구에 따르면 급성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1.2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은 경도인지 장애 위험이 2.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이게 참. 신경 쓰게. 맞아요. 네. 괜히 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그 한국 문화에서만 있는 좀 특유한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정신 질환이. 혹시 뭔지 아세요? 한국 문화에서만 있다고요? 네. 아, 맞아요. 진짜요? 네. 오, 대박. 바로 이제 화병인데요. 네. 이게 화가 나면 이제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여기 명치 끝에 막 얹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바로 화병인데 두 분도 화병 이렇게 경험한 적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지금 느껴져요. 언제 그랬어요? 아니, 예. 당연히 이쪽 아니라 예. 당연히 많초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바로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 꾹꾹 참다가 화장실 가서 그냥 울어요. 펑펑 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고 닦고 나왔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냥 잘 때도 있고 그 다음 그런 거 아닌 다른 거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대신 이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다른 얘기 수다 떠는 거죠. 뭐 즐거웠던 얘기 뭐 1시간, 2시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도 얘기하다 보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아유. 저는 TV를 보거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그 순간만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관한 거를. 그래서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만 이런 특유 문화 증후군인 이유가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참아야 돼요. 힘든 게 있어도 어디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야기하는 건 뭔가 나약한 것 같고 참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 우울증, 화병,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맞아. 표현해야 돼. 근데 저는 사실요, 이게 화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정말 가까운 사람 말고는 화를 내지 않고 괜히 화내면 이게 일이 더 커질까봐 좀 참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고 네. 저도 사실 잘 안 돼서 고민일 때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본 게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종이, 네. 인형, 그리고 이제 빈 통, 스트레스 볼이나 이제 슬라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각각 다 이런 화가 났을 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네. 이거는 근데 선생님 뭐예요? 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네, 그게 이제 예. 고함통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고함통이에요? 도구거든요. 네. 진짜?
와. 진짜 크게 소리 지르는데 잘 안 들려요.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근데 스트레스 진짜 풀린다. 풀려요? 응. 확 나른해져. 아주 뭔가 이게 안정감이 생겨. 네. 종이는 찢는 데 쓸 거예요. 찢어요? 네, 찢을 때. 요건 이제 손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랑 소리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찢어보시죠. 네. 언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누나 스트레스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이런 것도 처음 그리고 봐. 이게 또 잘 되면 맞아요. 그렇게 겹쳐서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네. 진짜 약간 풀려요. 좀 풀리는 거 시원해지죠? 와. 네. 이렇게 구기시는 것도 좋고요. 맞아요. 아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네. 이거 너무 잘하십니다. 네. 인형은 어떻게 쓸까요? 인형은 너무 귀여운데? 네. 귀여운 인형인데 네. 이거를 나를 속상하게 만든 그 사람. 네. 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려요. 네. 야 아파? 야 빗뜯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더 화나시면 아니요, 네. 아니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네. 아니 스트레스가 좀 풀리네요. 이렇게. 스트레스 볼, 예, 뭐 마사지 볼 같은 건데, 요거는 한번 꾹 눌렀다가 5초 정도. 네, 한번 쭉 풀어보시고, 예, 이렇게 해보실까요? 어떠세요? 눌러보니까. 촉감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 촉감 자체도 좋고, 기분이 좋은데요? 예,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예, 쭉 이완하시면서 그 편안함을 또 느껴보시는 거예요. 대체 괜찮아? 괜찮아요. 스트레스 확 풀리네. 확 풀려요. 네, 이 방법이 이제 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인시 반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반복적으로 쓰시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내가 왜 화가 났을까 탐색해보는 네, 그런 연결 도구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